자, 오늘은 2차 방정식 수업을 하는 날이죠.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저번 시간에 이제 복수수 끝까지 이제 과제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과제 수행 후에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틀렸던 문항들 위주로 해서 제가 먼저 설명하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복수수 단원 이제 고난도 문제입니다. 고난도 문제 2번을 보시게 되면은 이 문제 저번에 수업을 한 문제랑 좀 비슷한 유형인데 이제 공통점을 찾지 못했던 거가 좀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분석부터 저랑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보시면은 복소수 Z라는 단어로 해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복수수 Z라는 말이 언급이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Z는 A 플러스 BI라고서 놓고서 문제를 풀면은 문제가 풀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뒤에 이렇게 해서 식이 나와 있는데 왜 A 플러스 BI라고 두냐. 자, 복잡한 형태일수록 오히려 돌아가야 돼요. A 플러스 BI라고 놓고 난 다음에 A 부분이 뭐고 B 부분이 뭐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개념 복습하고 들어가자면은 여기에서 이 A가 의미하는 거가 뭐였죠? 이게 실수 부분을 의미하는 거였고, 그리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BI가 아니라 B가 허수 부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B 이름이 허수 부분이지만은 A하고 B는 모두 다 뭐 해야 된다? 실수해야 된다 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자, 잊지 말아주세요. 자, 다음에 뒤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Z제곱이 허수가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 저번 수업 때 필수 유형으로 Z제곱이 의문실수일 때 라는 문제를 우리가 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Z가 순허수예요 라고 해서 암기해서 보통 푼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요즘의 내신 기출에서는 그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알들이 Z제곱이 의문실수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들 암기로만 풀어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의문실수가 아닌 유형이 출제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Z제곱이 뭐다 라고 나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Z제곱이 허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Z는 A 플러스 BI라고 하기로 했었죠? 그러면 Z제곱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 플러스 BI 제곱을 하게 되면은 얘가 A 제곱에 마이너스 B 제곱에 플러스 2ABI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올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허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허수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순허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허수가 되려면은 어때야 되죠? 허수 부분이 0이 되면은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허수 부분이라는 거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EAB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EAB라는 이 허수 부분이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이 실수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얘가 0이 될 수도 있고 0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허수 부분 이 A, B가 0이 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은 얘는 무슨 뜻이냐? A는 0이 아니고 B는 0이 아니어야 돼요. 근데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AND 또는 OR이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자, 두 개가 모두 다 0이 아니어야지 곱했을 때 0이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AND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도 0이 아니어야 되고 B도 0이 되면 안 됩니다 라는 의미로 해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로 다시 되돌아와서요, 여기 복잡하게 써져 있던 이 Z 부분, 얘를 이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해서 나눠 보겠습니다. 일단은 I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 먼저 보게 되면은 Z는 X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고, I가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X제곱에 마이너스 7X 플러스 12I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앞에 부분이 이제 실수 부분이 되는 거겠고요. 이 뒤에 부분이 허수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얘도 0이 되면 안 되고 얘도 0이 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X는 뭐가 되면 안 되는 거야? 1도 되면 안 되고 2도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때요? X가 3이 되면 안 되고 X가 4가 되어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1, 2, 3, 4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기 중에서 1, 2, 3, 4가 아닌 거는 5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거를 암기를 할 필요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고득점 문제라고 해가지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똑같이 나오겠어? 나옵니다. 얘가 완전히 똑같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어떤 게 포인트냐, 이 z제곱이 허수이다, 그러니까 z제곱이 뭐 실수이다, z제곱이 뭐 음수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뒤에 어떤 조건이 붙을 거예요. z제곱의 조건이. 그래서 이런 유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푼다고요? z는 a 플러스 bi 라고 놓고서 걔를 직접 제곱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맞춰가지고 그때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 0이 아닌 실수 AB에 대해서 루트 AB는 마이너스 루트 AB. 자, 이 부분은 암기가 꼭 필요해요. 이 문제 지금 틀렸다는 얘기는 암기가 지금 부족하다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저번에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 그러면 얘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얘가 루트 AB가 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루트 AB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생기는 상황은 언제? 둘 다 음수일 때. 그래서 AB 모두 뭐일 때? 음수일 때. 음수일 때 이게 성립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0일 때는 어떻게 돼요? 0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성립을 하겠죠. 마이너스가 있든 없든. 그래서 앞에 이 부분이 붙은 겁니다. 0이 아닌 실수 AB. 됐습니까? 자, 그럼 AB가 음수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서 우리 분배 법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분배 법칙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제가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루트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B, 루트 마이너스 A,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A, 루트 B,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B, 루트 B.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양쪽이 모두 음수인 경우만 우리가 신경을 써주면 돼요. 자, 이때 지금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렇죠? 자, B가 음수라면 마이너스 B는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여기는 플러스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자,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빠져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서만 음수 마이너스가 생겨가지고 밖으로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게 될까요? 얘는 루트에 마이너스 a제곱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근데 의문이 있어요. 얘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빠져나오게 될까요? 얘는 이 마이너스가 있을 부분에 제가 i로 밖으로 꺼내주세요 라는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i로 밖으로 꺼내주세요. 자, 절대값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지금 이 부분은 음수기 때문에 i가 밖으로 빠져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얘가 루트 마이너스 a의 i라는 겁니다. 그럼 이 루트 마이너스 a랑 여기 있는 루트 마이너스 a가 지금 곱해지게 되면은 뭘로 빠져나온다? a가 아니죠? 마이너스 a. 왜? 양수로 빠져나왔을 테니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ai로 해가지고 빠져나왔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플러스 플러스니까 둘이 곱하게 되면은 뭐가 되겠죠? 그냥 루트 ab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생겼으니까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루트 ab 이렇게 해서 바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아까 앞랑 똑같죠? 마이너스 bi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라지겠네요. 그럼 허수 부분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i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 부분인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은 이제 중3-1에서 여러분이 배우셨죠. 하지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수업은 일단은 수학적 용어에 대한 정리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차 방정식 개념에 대한 총 정리를 먼저 하고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정리 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먼저 펼쳐주세요. 그리고 제가 적어드리는 부분 같이 필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수학용어 정리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의도적으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수학을 함에 있어서 이제 수학적 용어에 대한 정의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 책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념서를 읽어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개념서를 읽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첫 페이지에 적혀 있는 이 부분은 좀 반드시 암기를 해 두시고, 만약에 까먹었다 하면은 자주 펼쳐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미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지수 무슨 뜻일까요?
일단은 미지수는 문자랑은 다른 얘기예요. 자, 미지수는 뭐냐? 값이 변합니다. 정해지지 않았어요. 값이 정해지지 않은 수. 그거를 우리가 미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량이라고도 해요. 변하는 값이에요. 얘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을 넣을 수도 있고 2를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개수 보겠습니다. 자, 개수가 뭐냐? 얘는 문자 앞에 곱해진 수? 아니에요. 우리는 미지수와 문자를 조금 구분시킬 필요가 있어요. 자, 문자라는 거는 뭐냐면은 값이 정해져 있는데 당장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미지수라는 거는 값이 변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개수는 뭐라고 해야 되냐? 미지수. 앞에 곱해진 상수입니다. 자,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마이너스 16a x 제곱 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미지수가 뭐죠? 라고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x, y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미지수를 제가 정한 적이 없어요. a, x, y는 다 미지수가 될 수도 있고 문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 뭐냐? 뭐뭐에 대한. 그래서 만약에 얘가 x에 대한, x에 대하여 라는 말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의 차수와 개수는 좀 달라집니다. 자, x에 대하여 라고 하게 된다라면은 얘는 무슨 뜻이냐? x만을 미지수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x만을 미지수로 보겠다. 그러면 x만을 미지수로 보게 되면 얘는 몇 차가 되는 거예요? x제곱, 얘는 2차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개수는 뭐가 되느냐? 지금의 미지수는 x잖아요. x 앞에 곱해진 모든 애들은 다 개수, 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6ay 이것들이 다 개수가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실까요? 자, 그럼 x, y에 대하여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x, y에 대하여. 얘는 x, y만을 미지수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수로 따지게 되면은 x 제곱 y 몇 차? 얘는 3차입니다. 자, 이 숫자를 보고서 차수를 판단하신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x 세제곱이 있어요. 그럼 x 제곱 곱하기 x라고 써져 있다면 얘는 2차인가요? 얘는 3차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미지수가 몇 개가 곱해져 있느냐로 차수를 따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x제곱 y가 이제 미지수라면은 개수 역할은 누가 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16a가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x, y가 미지수다? 이제 그 상식에서는 좀 벗어나셔야 돼요. 이제 고등수학에서는 오히려 x, y가 미지수가 아닌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읽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항식 보겠습니다. 다항식은 항이 한개 이상식이라고 합니다.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이상. 그러면 얘는 한 개를 포함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인 경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단항식이라고 불러요. 단항식의 개념보다 다항식의 개념이 조금 더 큰 범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항이 뭘까요? 항. 이 항이라는 거는 식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를 말해요. 자, 그리고 얘는 더하기로 구분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2x 제곱에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이라는 다항식이죠. 이 다항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항이란 건 뭐냐? 자, 플러스 2x 제곱. 얘가 한 묶음인 거예요. 여기 더하기 마이너스 7x. 이게 한 묶음인 거예요. 여기 더하기 플러스 6. 이게 하나의 묶음인 거죠. 이 괄호들이 각각이 뭐다? 항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네. 자, 다음에 방정식으로 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방정식은 뭐냐? 얘는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달라지는 등식.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참과 거짓이 달라지더라. 항상 참인 게 아니다. 항상 거짓인 것도 아니다.
언제는 참이 되고 언제는 거짓이 되고 뭐에 따라서?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이게 무슨 뜻이냐? x는 우리가 뭐든지 넣어볼 수가 있죠. 어떤 값을 넣었을 땐 참이 되고 어떤 값을 넣었을 땐 거짓이 되고 그게 달라지는 거를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봅니다. 그럼 항상 참이 될 때는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항등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항등식과 방정식은 완전히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자, 그럼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 얘는 방정식이 참것이 달라지잖아요.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구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수, 2차 함수, 1차 함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함수라는 건 무슨 뜻일까? 얘는 x의 값에 따라 y 값이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씩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은 x가 y를 반드시 하나를 골라야 돼요. 안 골라도 안 되고요. 두 개를 골라도 안 됩니다. 무조건 반드시 하나여야 돼요. 얘는 must, 한 개입니다. 한 개를 고르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개를 고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함수입니다. 자, 2차 함수라는 건 뭐냐? 얘는 2차식이라는 단어와 함수라는 용어가 섞인 거예요. 자, 그럼 2차식은 말 그대로 최고차항이 2차항인 다항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2차식에는 조건이 있어요. 이건 내신과도 관련이 있는 거니까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2차식의 조건. 일단 첫 번째. 방금 말했죠. 최고차항이 뭐라고요? 2차항이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3차항, 4차항들은 어때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얘가. 그래서 3차 이상 계속 0이 되어야 됩니다. 사라져야 됩니다. 자, 2번 또 뭐가 돼야 되냐? 최고차항이 2차항이어야 된다. 그래서 2차항의 개수는 어때야 돼요? 0이 되면 안 되겠죠. 이 부분이 이제 내신에서 가끔 함정으로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는 x절편입니다. 자, x절편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x절편 해서 물어보게 되면은 항상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요, y에다가 0을 넣었을 때 나오는 x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맞는 얘기지만은 조금 달라요. x절편 정의를 보시게 되면은 얘는 그래프와 x축이 교점에서 x의 값, 좌표로 쓰겠습니다. 교점에서 x의 좌표가 x절편의 의미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그래프라는 건 뭘까요? 함수의 그래프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y는 fx. 자, x축은 직선이에요. x축도 방정식이 있습니다. 뭐예요? y는 0. 자, 이 부분 좀 중요해요. 자, 고등과정에서 교점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은 같다 라고 놓으란 얘기예요. 같다. 여기 있는 y, 뒤에 있는 y 같다라고 놓아주세요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은 저기 있는 y를 가장 같다라고 놓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fx는 0. 그쵸? 자, y는 fx에서는 x랑 y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함수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fx는 0, y가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러면 fx는 0은 뭐가 되는 거냐? 방정식이 되는 거죠. 분명 위에선 함수였는데 아래로 넘어가서 방정식이 됐어요. 그래서 방정식 fx는 0의 뭐가 되는 거예요? x값. x값.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근이에요. 정확히는 실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fx는 0을 만족을 시키는 실근, 그게 뭐냐? x절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를 알 수 있어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는 x절편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통해 가지고 연결이 되는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저번에 인수분해 이 부분도 이제 2차 방정식에 맞춰가지고 좀 개념 복습을 할 거예요. 자, 나머지 정리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정리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 뭐부터 하기로 했었죠? 네, 맞아요. 나머지 정리 문제에서는 우리가 나누는 식, 얘가 1차항이냐 아니면은 2차 이선식이냐, 여기에 맞춰가지고 문제 푸는 방법을 정리하도록 했었죠. 자, 1차식인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었어요? 얘는 함수값을 준 거다. f, a는 얼, 뭔가 넣었을 때 나머지가 나온다 라는 걸 주고, 2차 이상인식이 나오게 되면 우린 뭘 하기로 했었죠? 검수식. 그럼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배는 진리니까 반드시 외워둬야 되는 상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인수정리라는 건 뭘까요? 얘는 나머지 얼이 0인 나머지 정리예요. 나머지 정리에서 저 얼이 0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가자라면은 f, a가 0이 나왔어요. 그럼 얘는 뭘 갖는다? x-a를 인수로 갖는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리제법. 조리제법은 우리 저번에 했으니까 일단 좀 넘어가겠습니다. 한계에 대한 것만 좀 짚어볼게요. 조리제법은 항상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쓸 수 있는 거죠? 얘는 1차식으로 나올 때. 그리고 두 번째 한계는 뭐죠? 1차항 계수였죠. 물론 1이 아니더라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몫을 구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배수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죠. 자, 이제 2차 방식, 오늘 배울 2차 방식 개념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2차 방식 해를 구한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A, B는 0이라고 해요. A, B 그냥 인수분해를 한 거죠. 두 개의 다항식이 곱으로 형태 바꿔놓고 는 0 바꿨어요. 자, 그럼 얘는 무슨 뜻이랑 같느냐? 얘는 A가 0이거나 B가 0입니다. 자,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게 가장 단순해진다. 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 인수분해 했더니 x-2에 x-3은 0. 그래서 각각이 0이 됩니다. 그래서 x는 2 또는 x는 3.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a, b는 0을 이용한 거예요. 자, 근해 공식. 증명 과정은 저번에 이제 우리 필기를 했었죠. 그래서 증명 과정은 공식만 일단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에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저 루트 안에 있는 애를 보세요. b 제곱 마이너스 4ac 어디서 많이 봤어요? 판별식이죠. 자, 판별식 d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이 루트 안에 있는 거가 이게 판별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뭘 판별한다는 거예요. 그냥 뭘 판별하는 거죠? 얘는 근의 개수? 아니죠. 종류예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3대실과 이제 공통수와 원이 달라지는 부분이 여기에서 발생을 합니다. 간단하게 표를 좀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다 예전에 이런 걸 보신 적 있을 텐데, D가 0보다 클 때, D가 0일 때, D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근의 개수와 실근의 개수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D가 0보다 클 때 근의 개수 몇 개? 0보다 크면 2개, D가 0이면 1개, D가 0보다 작으면 0개 라고 어디서 배웠어요? 중3 때 배웠어요. 중3 때는 이게 맞았어요. 근데 공통수하고 원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 개념이 조금 달라져요.
자, 근의 개수라는 거는 얘는 뭐랑 관련이 있는 거냐? 차수랑 관련이 있습니다. 몇 차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얘는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의 개수는 항상 몇 개가 돼야 됩니까? 2개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이 좀 달라지는 내용이죠. 아니, 분명 그땐 맞았는데 왜 지금 아닌가요? 허수의 개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복소수를 지금 배웠거든요. 그때는 허수라는 개념을 몰랐기 때문에 2개, 1개, 0개가 많았지만 지금은 2개라고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실근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 D가 0보다 클 때 실근의 개수는 2개입니다. 근데 어떻게 2개일까요? 서로 다른 2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D는 0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같은 2개가 되는 거예요. 중근, 맞아요. 근데 중근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쓰셔야죠. 중근은 중복이 되었던 뜻이에요. 서로 같았잖아요. 중복이 된 2개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2개의 실근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럼 D가 0보다 작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서로 다른 2개의 허근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근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헷갈리지 않게 잘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2차 방식 근각계수의 관계라고 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근을 먼저 볼 거예요. 알파와 베타. 이렇게. 자, 그 두 근이 알파, 베타를 갖고 있어. 그러면은 x-알파, x-베타는 0.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죠. 전개해보면 어떻게 돼요? x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는 0. 자, 여기서 보세요. 1차 계수에서 마이너스를 딱 떼버렸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두 근의 합. 자, 상수항은 뭐가 됐어요? 두 근의 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에서 여기서 두 근의 합이라고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두 근의 곱이라고 하게 되면은 a분의 c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문제로 좀 돌아가 가지고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개 문제를 좀 이렇게 선별을 해놨거든요. 자, 그래서 614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x-1을 근으로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보세요. k값에 관계없이 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네요. 얘는 이제 문제 속에서 힌트를 찾으실 줄 알아야 돼요. 고등 문제들은 문제의 길이도 굉장히 길어지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개념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에 따라서 어떤 공식 또는 개념을 활용을 해야 되는지를 내가 파악을 하고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유출을 해내셔야 됩니다. 자, K값에 관계없이 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무슨 뜻이냐? 얘는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항등식 어떻게 풀죠? 얘는 K에 대하여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 뒤를 보게 되시면은 항상 x는 마이너스 1을 근으로 씁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이 주어졌어. 근이 주어질 때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죠? 근이 주어질 때 아무 생각하지 마. 무조건 대입. 자, 그러면 우리는 x값을 대입도 해야 되고 k에 대해서 정리도 해야 돼요. 근데 k에 대한 정리를 먼저 딱 해버리게 되면 x, k 아주 복잡해질 거예요. 근데 x를 대입을 먼저 하게 된다면 x가 사라진 상황 속에서 k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대입을 먼저 하는 게 올바른 접근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4a에 마이너스 2 k 플러스 3 마이너스 b 2 플러스 k 플러스 a 플러스 3은 0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이 다음에 이제 우리 뭐 해야 돼요? k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k가 없는 애들만은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2b 더하기 a 플러스 3 다음엔 k가 있는 애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는 0 이거 k를 뺐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k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가까이 괄호가 어떻게 돼요? 0이 돼야겠죠. 그럼 누가 나왔어요?
b가 마이너스 2라는 게 나왔습니다. 지금 b는 마이너스 2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면은 4 그러면은 얘가 5a에 플러스 1은 0 해가지고 a 값이 나오겠습니다. 어떻게 분식이 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대입하게 되시면은 5분의 2에다가 10 했으니까 4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다음에 622번 보겠습니다. 얘는 절대값이 나왔네요.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친구가 바로 이 절대값이에요. 이 절대값이라는 친구는 방정식에서 함수에서 역할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함수의 그래프 자체를 변화를 시켜주는 아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되게 자주 나오고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지금 같은 문제에서는 이 부분을 먼저 볼게요. 루트 안에 뭔가의 제곱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얘는 x-1 바로 꺼내도 되나요? 안 되죠. 얘는 절대값 x-1이 되는 거예요. 절대값 x-1. 자, 이 부분 필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절대값이 없는 문제. 이건 좀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값이 있는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절대값 아니 0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기준으로 뭐를 한다? 그렇죠. 범위를 나눈다. 조금 문제를 돌아가 볼까요? 절대값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x, 여기선 x-1이에요. 쟤네들이 0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 뭐예요? 0과 1인 거죠. 0하고 1. 걔네들을 기준으로 해서 범위를 쪼개야 돼요. 자, 좀 헷갈리시면은 수직선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0이 있고 1이 있어요. 이 0하고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범위를 쪼개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0보다 작을 때, 0하고 1 사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개로 나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범위가 나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풀어갈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절대 생략하지 마세요. 첫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쓰셔야 됩니다. 생략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부탁이에요. 자, 두 번째, x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을 때. 세 번째,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크거나 같을 때로 써야겠죠? 자, 그러면은 x가 0보다 작아요. 그러면은 절대값을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x제곱에 더하기 절대값 x에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거든요. 자, x가 0보다 작으니까 두 개의 절대값이 다 마이너스로 빠져나와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래서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4는 0. 그럼 x제곱은 뭐가 됩니까? 4.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아니죠. 왜요? 여기 봐야죠. 0보다 작다 그랬잖아요. 그럼 x값은 뭐라고 해야 돼요? x는 마이너스 2라고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하면 안 돼요. 이 범위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0하고 1 사이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얘는 x제곱에 플러스 x에 더하기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은 0. 자, 그럼 얘는 x제곱에 더하기 2x에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얘는 근이 어떻게 나올까요? 근해 보시면 넣어볼게요. x는 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5 나오겠네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범위 안에 들어가야지 되는 거죠. 자, 그럼 0하고 1 사이에 들어가는 애가 있을까요? 없네요. 얘가 루트 5 마이너스 1 하더라도 1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없습니다. 여기서 실근 여기서는 아예 없습니다. 자, x가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x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3은 0. 그래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는 0.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1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럼 x는 뭐가 돼야 된다? 루트 2. 그래서 x 값은 마이너스 2와 루트 2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근의 곱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답을 구하셔야 돼요. 굉장히 식 정리하는 거가 길죠. 하지만 이런 거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길다라고 해가지고 생략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문제를 아예 풀지 못하게 되는 때가 올 겁니다. 기본일수록 생략하지 마시고 모두 다 쓰셔야 됩니다. 자, 626번. 얘는 실근을 갖도록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실근을 갖는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실근을 갖는다. 아까 우리 위에 표를 썼었어요. D가 0보다 클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D가 0일 때 서로 같은 두 개의 실근. 그래서 D가 어때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X에 대한 2차 방식, X에 대한 2차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2차 식이어야 돼요. 그러면 얘는 2차 식의 조건, 뭐였죠? 맞아요. 2차 항의 개수가 0이 되면 안 된다. K제곱 마이너스 1이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만 지켜주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좀 넘어 볼게요. 자, 얘는 아까 했던 거랑 이제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 K값에 관계없이 우리 어떻게 풀기로 했죠? K에 대하여 정리한다. 항상 중근을 갖는다. 그럼 반드시 D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D는 0. D는 0을 적용을 하게 되면 누가 사라져? X가 사라지겠네. K값에 관계없이 K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돼. 그러면 정리를 하고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D를 먼저 적용을 하고 D는 0 속에서 X가 사라진 상황 속에서 KD에 정리하게 되면 문제가 풀리겠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속에 있는 용어, 이 문장의 해석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푸는지는 얼마든지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을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DT를 좀 넘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이제 봐온 DT예요. 그쵸? 그래서 저번 수업에 배웠던 복소수에 대한 DT입니다. 그래서 DT 어려웠나요? 솔직히 이 DT는 여러분의 통과 뭐 해가지고 뭐 몇 점이 나왔는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을 뭐 체벌하고 약간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DT 문제들은 이제 담임 강사인 제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유형 위주로 해가지고 선별을 한 거예요. 틀리셔도 괜찮아요. 이 얼마든지 점수가 안 나오도록 괜찮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자, DT는 그 후가 중요해요. 이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본교재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 DT에 나왔던 이 문제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오답노트 작성을 통해 가지고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지, 그래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DT 대충 여기지 말아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Z제곱이 0보다 작을 때 오늘 질문으로도 나왔었던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맞아요. Z는 A 플러스 BI 그리고 A 플러스 BI를 제곱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보는 거죠. 좋습니다. 자, 복소수가 0이 아닌 실수가 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복소수라는 개념이 뭐였어요? 복소수라는 거는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예요. 근데 얘가 0이 아닌 실수가 됐대요. 그럼 얘는 무슨 뜻이다? 허수 부분 B는 0이 돼야 되고 A는 뭐가 되면 안 돼요? 0이 되면 안 돼요. 이 부분을 체크하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었죠. 자, 그리고 6번 문제 많이 틀렸는데요. 자, 여기 봤을 때 조금 독특한 부분이 보이네요. 2n이에요. 2n. n이 아니라 2n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n이 아니라 4n이에요. 왜 하필 2n이었을까요? 저 2를 먼저 제곱을 해주시면 문제 상당히 쉽게 풀립니다.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 거기에다가 제곱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이 제곱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분모는 2i가 되고 분자는 마이너스 2i가 되니까 그냥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얘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의 n제곱을 말하는 거였던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별 문제가 아니었었죠. 그러면 뒤에 문제도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의 제곱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